이어서 우리 이광영 박사님의 현대 시조의 효사상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중요한 논문을 발표를 하는데 제 욕심 같아서는 여기에 우리 시인님들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여기에 자리를 좀 꽉 차서 열기가 좀 뜨거웠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제 아쉬움을 좀 가져봅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는 일당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이 제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기가 지금 뿌리공원이죠. 뿌리공원인데 저는 시조를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뿌리문학이라고 그래요. 뿌리문학이요. 우리의 정신이 거기에 우리 조상들이 얼과 이 넋, 또 우리 민족 정신이 들어가 있는, 녹아 있는 숨결이 들어가 있는 우리의 시가이기 때문에 우리의 뿌리 문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뭐 여러 장르가 많이 있습니다만, 뿌리 공원에서 뿌리 문학 우리가 여기서 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국가적인 명령이고 하늘의 이치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너무나 적절한 우리 이 토론회 논문 발표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시어문화진흥원하고 우리 협회 이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효라 그러면은 저는 한마디로 섬김과 사랑이 아니겠느냐, 제가 이렇게 한번 판단해 봤습니다. 논문에다가 섬김과 사랑의 집약어가 효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요. 이 효에 대한 원천이라든지 또 유래라든지 이거는 깊게 안 하겠습니다. 유인물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현대시조를 우리가 쓰는 입장으로서 이 현대시조를 씀으로 인해서 이 효문화가 얼마나 발전되겠느냐, 여기다 이 논문의 포인트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효의 개념,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 불감회상이 효지시하라, 입신행도하여 양명 후세 이현 부모하고 그것이 효지종야라. 효의 어떤 개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이제 홍익인간을 덕치 근본으로 삼았는데요. 이 동양에서는 공맹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인의 예지를 이제 하나의 나라 통치의 방침으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우리 인성교육의 어떤 또 시발점도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 순수한 충효의 정신이 19세기의 서세동점의 어떤 서양 물결이 들어오고 산업화됨으로 인해서 물질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많이 퇴색이 돼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제 이 돈이면 최고고, 옛날에 무슨 고리타분한 충효의 효문화 이런 것들은 관심 밖의 일로 지금 따지고 있다. 이게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인해정신과 인성교육이 황폐화되어 있는데 인간관계마저 험악하게 된 우리 내부적인 요인이 있는데, 내부적인 요인이 그런데 충효의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학교 교육에서는 아무래도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시조입니다. 시조.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지금 일반인
초중고대 일반인을 다 교육을 지금까지 이 교단에 제가 쓰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이 시조를 다루게 됐어요.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 일반인까지.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 충효의 교육이 다 그 맥이, 숨결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평상시에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조 교육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살리고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이런 근간되는 이런 가장 중요한 핵심 정책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럼 시조교육이 어떻게 되느냐? 실종됐다 이겁니다. 실종됐다 이겁니다. 이따가 그 통계표 이따 분석한 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80페이지 밑에쯤에서 현대시조의 보급과 교육을 통한 효사상의 고취로 인성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우리의 뿌리정신을 살려내어 동방예의지국으로서의 도덕 종주국의 위상을 회복하려는 데 이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공자님께서 아이고 동쪽의 그 나라에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 동쪽 나라가 동이전, 그 동쪽 나라가 바로 어디냐? 바로 우리나라라 이겁니다. 이렇게 공자님도 동방예의지국을 갖다가 이렇게 흠모를 하셨는데 지금은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이 사라져버리고 이거 참 어디 가서 그 말 내놓기가 창피하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자세한 거는 말씀을 안 드리고 효사상의 근원, 선조들의 효행정신, 아까 어디에 그 문자를 보니까 효는 백행지원이다 라고 써붙인 게 아까 봤습니다. 근원 원자. 그거는 사실 그 말은요, 이퇴계가 한 말입니다. 이황이. 그리고 이제 공자님께서는 백행지본, 이퇴계는 백행지원, 율곡은 백행지수, 머리 숫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인의 예지를 덕치 근본으로 삼아왔는데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제 서울의 사대문도 다 인의 예지입니다. 동쪽이 인, 그렇죠? 그래서 흥인지문, 어지린자, 서쪽이 의, 돈의문, 그렇죠? 남쪽이 그 예. 그래서 숭례문, 또 북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문이 지자인데 홍지문, 인의 예지를 국치의 근본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다 이제 인성교육도 비롯되겠죠. 그리고 대궐의 그 건축물 이름까지도 효사상과 연관지어 가지고 지었습니다. 예를 들면 경복궁의 자경전, 만세문, 또 뭐 창덕궁, 양지당, 만수문, 만안문, 만복문, 수강제, 불로문, 창경궁의 자경진, 경모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효를 실천하기 위한 국가 통치의 하나의 방침으로 건물 이름도 그렇게 지었다 이겁니다. 자, 정조의 그 효심은 사도세자, 정조의 효심은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아실 테니까 더 이상 거론 안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효심이 강한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집 선생이라든지 맹사성, 박팽년, 성삼문, 이이, 유성룡, 이순신, 김장생, 이항복 같은 분들은 효행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옛날 분들이다. 저는 이번 논문을 쓰느라고 책을 좀 많이 뒤져봤습니다. 효인성문화원이 우리 강동에도 있더라고요. 서울에도 효인성문화원이. 그래, 여기 본부가 어디요? 그랬더니 바로 여기랍니다. 효문화진흥원, 여기 대전에. 그래서 얼마나 반가운지요. 책을 많이 얻어서 그거를 좀 들춰봤고요. 그리고 논문 쓰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를 뒤지기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학교에. 그랬더니 학교도 잘 못 따라가게 하기도 하고요. 아주 그 참 가서 책 하나 조사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방문해서 책을 조사하고 표집을 해서 조사하고, 그것도 또 모자라서 교보문고 가서 뒤지고 이래가지고 통계표를 작성을 한 겁니다. 자, 여하튼 우리 그 선조들은 상당히 그 효에 대해서 관심 많고, 효행이 약한 사람은 잘 등용도 잘 안 됐다라고 그래요. 나라에서.
자, 그런데 아까 이제 그 우리 신웅순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고시조의 쇼에 관한 시조가 생각보다 적다 이겁니다. 그렇죠. 제가 그 원인을 알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옛날 분들이 지금보다 쇼심이 약했느냐? 아니거든요. 강했거든요. 그러면 현대에 와서는 왜 이 쇼도 정신이 적어졌는데 작품이 많이 나오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쇼 정신을 지금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것이 사회 문제가 돼서 각종 무슨 뭐 이 폐륜 행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거에 대한 글을 많이 써요. 옛날 선비들은 당연히 쇼를 하는 거로 알고 그런 그 어떤 파탄 행위는 글이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따가 더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나온 것처럼 박일래 조홍시가라든지 정철의 훈민가, 여기 밖에도 보니까 훈민가가 있어요. 정철의 훈민가 이런 것들이 그 있는데, 그리고 이제 박효관이라고 하는 분은 까마귀 얘기가 또 있죠. 뉘라서 까마귀를 검고 흉타뒀던 거. 그래. 이 까마귀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죠. 그렇죠? 왜 본받아야 됩니까? 동물 중에서 효도를 제일 잘하는 것이 까마귀예요. 왜? 어릴 때는 부모에게 얻어먹지만 커서는 새끼가 이 자식이 부모를 걷어 먹여요. 전부 다 먹이를. 그래서 이제 그 효자 붙여가고 세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까마귀. 자, 우리가 까마귀가 이제 흉조가 아니고 상당히 길조로서 좋은 새고 효조로 이렇게 인정받고 있다. 그거를 우리가 반포지은이라는 게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반포지효, 반포지은이라고 하는 말이 까마귀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방예의지국이 왜 사라졌느냐? 공자께서 그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왜 사라졌느냐? 그걸 한번 이번에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이 안 되느냐 지금. 그 말을 어디 가서 창피하느냐. 첫 번째 요인이 그럼 뭐냐? 산업화 도시와 핵가족화로 인한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 이거는 짐작하실 겁니다.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핵가족화로 인해서 물질 만능주의, 이기주의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형제 살인사건, 자녀 살인사건, 그 다음에 뭐 폐륜 행위, 노부모 방치하기, 내다 버리기, 이런 그 묻지마 노인 폭행,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성교육이 부재와 더불어 사회가 더욱더 썩어 들어간다 이겁니다. 학교에서 시조를 가르치고 인성교육을 강화시키면 조금 나아지겠는데 학생들도 그거 교육을 안 받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요인을 분석한 것 중에 또 뭐가 있었느냐. 너무 외풍을 많이 타고 있다. 우리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살리는 도덕정신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그 순수 어떤 정서 이런 문화가 필요한데 너무나 외풍을 타고 허풍이 흔들리는 각종 이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라든지 예식장 이름. 이제 선생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의 이름, 예식장 이름 잘 뭐 외우기도 어려운 거 맞습니다. 찾아가려면 적어서 이걸 그대로 가서 다시 훑어봐야 돼요. 옛날처럼 모코 아파트, 그러면 찾기가 쉽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어떤 예쁜 이름도 아파트도 어울림. 이런 거 참 좋잖아요. 근데 여기 뭐 적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나중에 뭐 더 베네치아 웨딩홀, 아르테 채플 컨벤션, 뭐 아파트 이름은 월드 메르디앙, 뭐 스윗닷컴 여러 가지 브라운스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다 거론치 않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 좋은 이름으로 어울림, 목화, 하늘채, 미리네, 해뜨는 마을, 솔매 마을 이런 순수하고 맑은 우리말 예쁜 이름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기존에도 옛날에도 장미마을, 효자천, 샛별마을, 무지개마을, 달구벌 이런 예쁜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효자천이라고 아파트 이름을 붙였으면은 공연히
그 동네에서 효자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기분에도 그래요. 기분에도. 야, 이 동네 효자 많은가 봐. 그러면 괜히 말이 뭐가 돼요? 시가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말로 이상스러운 거, 국적 불명의 말을 우리가 쓰느냐. 우리 시조 시인들이요, 이런 거 자꾸 건의해야 됩니다. 제가 그 교수 몇 명 초빙을 해갖고 아파트 고운 이름 초빙을 제가 받아갔어요. 출장으로. 그래, 교수님 모십니다. 그래서 갔더니 아파트 이름을 좀 몇 개 좀 지어주십시오. 그래서 교수 한 두세 명이 가서 지어서 냈습니다. 저는 우리말 고운 이름으로 지어서 냈거든요. 그랬더니 빨리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나중에 지난주에 제가 그랬습니다. 나중에 당선됐습니까? 제가 좀 올린 거 됐습니까? 했더니 안 됐어요. 그래서 왜 안 됐어요? 그랬더니 조합원 회의를 했는데 아파트에 이거 한글 이름으로 하면 집값이 떨어진대요. 이래가지고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보니까 외국 이름으로 다른 거로 바꿨어요. 뭐 잘 외우지도 못하는 이름으로. 자,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쇼문화에 영향을 준다 이거죠. 쇼문화에. 우리 고운 청소에 해악을 끼친다 이거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리성 위주의 첨단기기, 핸드폰 이런 거 다 여러 가지가 조금 문제가 됩니다. 왜? 옛날에는 정성껏 편지 써가지고 자기 효도도 하고 전화도 드리고 그래. 지금 전화도 안 해요. 뭐 문자 뭐 이상하게 그냥 깔려 쓰고 이런 것들도 문제가 효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 다음에 실효성 있는 인성교육의 미흡과 시조교육이 이걸 제가 이제 포인트를 여기에 두는 겁니다. 학교에서 시조교육에 부실 거의 안 오고 있어요. 여기에 이게 문제가 있다. 효 사상이 퇴색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뿌리 정신이 깃들어 있는 시조는 인성 발달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실질적인 교육 수단인데 건전한 나라 발전이 밑거름인데 그런데 근래 들어서는 교육 현장에서 충효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시조를 교육 과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소홀히 취급함으로써 전통 그 미학의 퇴행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분석을 한 걸 좀 보겠습니다. 초등학교의 교과서를 보니까 시조라는 말이 안 나와요. 전학년 다. 시조가 2개가 나왔는데 구름이라는 제목하고 풀잎과 사람이라는 게 바람이라는 게 있는데 3학년하고 6학년에 거기 그냥 시조라는 말을 넣고 다음 글에서 다음 시에서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정환영 선생님 글이 거기 풀잎과 바람인데 정환영이라고 이름은 있는데 시조라는 말이 거기 써 있죠. 시조 뭐 연시조 뭐가 나와야 되는데 없다. 그러니까 국민학교에서는 시조를 안 가르친다는 아주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나오니까 장르 이름이.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는 현대 시조가 없어요. 고시조가 5편이 있는데 본문에 2편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는 학습활동, 뭐 기타 활동에 3편. 그래서 이제 고시조 5개만 이렇게 현대 시조는 없고 그렇다. 고등학교에서도 현대 문학에는 책에 없어요. 현대 시조가 하나도 없어. 고시조만 어디에? 고전 문학에. 고전 문학이라고 하는 책에만 고시조만 15개가 나온다. 15개 중에서 원치 않는 사설 시조가 4개나 된다. 그러니까 현대 시조를 거기다 몇 개쯤 나와야 학생들이 습작을 할 거 아니에요. 고시조만 있으니까 시험 문제만 준비하는 거지, 시험에 대비만 하는 거지, 이 창작이라는 거는 가리키는 건 없다는 얘기죠. 이런 실정이다. 여기 지금 그런데 1960년대, 80년대 초등과정에 11에서 18편 그때 있었습니다. 중학교에는 30에서 42편,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는 42에서 50편까지 실렸던 시조가
지금은 위와 같이 거의 현대 시조가 없다 이겁니다. 자, 이거 뭐 자세한 거는 이게 뭐 문제점만 제시를 해서 제가 이제 그 문제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록된 작품의 수가 과거에 비해 워낙 적어서 학생들이 시조를 배우고 외우면서 충의회 관련 교육을 접할 기회가 없다. 드물다. 본문보다는 참고 학습 부분에 많아서 학생들이 시조 문학의 존재 가치나 중대성을 인지하지 못한 경향이 많다. 초등학교의 경우 시조를 그냥 시라고 했으나 학생들이 시조라는 장르 자체를 모른다. 현대 시조는 한 편도 없다. 고등학교에도 현대 문학에서는 현대시만 나오고 시는 있어요. 현대시만 나오고 현대 시조는 한 편도 다루지 않았으니 학생들은 현대 시조를 접할 기회도 없고 현대 시조 창작의 기회도 없다. 이러한 교육 정책으로는 시조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교육을 통해 전수받기도 못하고 창작해 볼 기회도 없으니 시조 교육을 담당할 교사도 나오지 않는다. 교사가 그걸 뭐 알아야죠. 거기 고시조 시험 문제 뺏기 못 내는 거죠. 시조 작가의 꿈을 안고 시조 시인으로 나아갈 후학들도 양성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서는 인성교육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왜? 충효의 정신이 안 돼요. 시조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동아출판사만 가지고서 그 표집으로 했는데요. 38개 거민정 교과서가 있어요. 그걸 다 조사 못해요. 아휴, 이게 지금 국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거민정 38개 종이 되는데 뭐 제목도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현대문학, 고전문학 이런 것들이 돼가지고서 38종이나 있는데 그거 다 분석을 못하겠더라고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표집으로 해서 동아출판사 것만 해도 저러니 다른 데 것도 비슷하게 그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대표성 있는 걸로 했는데 시조를 통해서 법고 창신의 정신을 구가하기는 지금 학교 교육에서는 어렵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조는 우리 모든 시가의 뿌리요 원조다. 제가 이제 그 2010년도에 그 책을 현대시조 창작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걸 썼습니다. 우리 전통시조는 격조와 운치가 넘치는 우리 민족만의 독특한 국민문학이다. 3사조와 4사조의 율격을 바탕으로 초중장에서 호흡이 멎어질 듯 굽이치며 반복적 리듬으로 이어지다가 종장에서 이르러서는 높은 절벽에서 떨어지듯 3~5조로 꺾여져 폭포수 같은 긴장감을 조성하면서 마지막에는 잔잔한 물거품처럼 4~3조의 리듬으로 여운을 남기는 우리만의 독특한 정형문학이다라고 제가 책에다 그걸 썼습니다. 이 말을 다른 데서 많이 쓰더라고요. 그거를. 자, 그랬는데 왜 그런 뿌리 문학이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느냐, 또 원조라고도 왜 얘기하느냐, 저는 그 얘기를 지금 가끔 합니다. 시조는 시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에 있는 시조는 때시자 시조, 우리가 쓰는 거. 뒤에 있는 시조는 그럴 시자 에다가 할아버지 조자. 시조는 시의 원조다 이 말이에요. 왜? 향가서부터 따지면 1200년 이상 됐습니다. 우탁의 탈로가서부터 따지면 720년 이렇게 됐습니다. 모든 시가 문학의 기둥이요 뿌리다, 원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조는 시조다. 자, 이렇게. 그리고 기본 율조는 3사 또는 4사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연속체로 쓰면은 가사문학이 되거든요. 모든 문학의 뿌리가 시조다 이거죠. 그런데 왜 안 쓰느냐 이거예요. 시조를 자유시만 선호하고. 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협회에서는 시조의 형식 통일안을 낸 겁니다. 자꾸 형식을 깨트리고 뭐 혁신한다, 무슨 뭐 변혁을 가져온다 그러는데 정통성을 지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정통성을 안 지키면 시조가 사멸돼요. 사멸되지 않기 위해선 정통성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여기 지금 이설주, 조지훈, 승무
그다음에 문둥이, 서정주, 유치환, 춘신 이런 것들이요 자유시입니다. 자유시인데 써놓고 보니까 시조 같아.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자유시로 썼지만 우리 민족의 호흡이 3사 또는 4사조이기 때문에 은근히 시조 닮은 게 많다 이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자유시인들이 자유시를 쓰다 보면은 이게 시조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온다. 이걸 여기 써놨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거를. 그러면 이제 시간이 제가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현대 시조 창작과 감상을 통한 시 사상의 발현.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시조의 그 원초 뿌리는 향가인데 1000년 이상 유래를 가지고 있는데 청구영원 이제 구전되다가 청구영원 같은데 이렇게 실려서 채록 띄어서 전해오고 있는데 고 시조와 현대 시조를 분석을 제가 해봤습니다. 충효의 사상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데 아까 신영순 교수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고 시조에 서원섭님이 분석한 게 있습니다. 제가 분석한 게 아니고 고 시조에 충효의 정신이 20.1%가 나와 있어요. 고 시조에. 그 분석한 것이 역대 시조 전서 3,335수 가지고 분석을 한 겁니다. 제가 분석을 한 거는 현대 시조 백인선인데 거기에는 7,240수를 분석을 했습니다. 7,240수를 분석을 한 결과 충효의 정신은 깃들어 있는 것이 39.4%가 나왔다. 39.4%가 나왔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현대가 더 많이 나와요. 충효예가.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에서는 폐륜 행위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화된 게 많다. 그리고 소재의 취재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다 이거죠. 충효예에 관한 것이. 자, 복잡한 현대 사회를 갖다가 풍자하는 이런 세태 묘사한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제가 분석을 한 게 또 뭐냐면 그러면 현대시조 백인선, 현대시조 백인선은 주로 저쪽에 한국시조시인협회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협회, 우리 한국시조협회에서 낸 시조사랑을 분석을 해봤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나올까? 우리 협회에서 그 시조사랑 1호서부터 창간호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10년 동안의 걸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에서도 충효예가 30.2%가 나오더라. 30.2%가 나오더라. 따라서 시조 속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평균 내면 시조 속에는 대략적으로 30% 정도의 충효의 정신이 들어가 있다. 3분의 1은 충효의 정신이다 이겁니다. 이 결론이 시조를 쓰게 되면 3분의 1은 충효의 정신이 들어가 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왜 시조를 안 가르치느냐. 이것이 효 사상 함양에 엄청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략 3분의 1 정도 분량이 그것이 빈도수가 충효의 정신이 나타난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대 시조에 거기 예시가 있는데요. 정인보님은 40수를 어머니에 대해 썼죠. 정인보, 자모사라고 하는 시어머니. 그 다음에 아버지에 대한 것도 여기 있습니다. 김민정 씨 거 있습니다. 오라버니, 오빠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최순양.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거, 김응렬. 이렇게 해서 현대에 와서는 효 사상의 범위가 부모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이웃, 그렇죠. 또 이웃 사랑, 또 친척, 또 심지어는 그 사회, 이 범위가 넓게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서 아마 이 빈도수가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충효예가 그런 생각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현대 시조를 통한 효사상 진흥 방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것도 뭐 여기에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요, 일부 대학에서는 이 시조가 굉장히 유행되고 있습니다.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또 시간 나는 대로 번역과 함께 나중에 다른 교회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하게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방침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우리가 첫 번째, 시조가 문학진흥법 개정안에서 독립장르로 법적 인정을 득하였으므로 작년에 시조의 문화재적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교육 차원에서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각종 백일장이나 글짓기 대회의 작시 장르에 반드시 시조가 들어가도록 해야 하며 효를 주제로 한 글짓기 습작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거기다 넣으라 이겁니다. 시조 장르가 없어요. 보통 시조 장르를 백일장에다가 집어넣고 효에 대한 주제를 집어넣으라 이겁니다. 세 번째, 관계관청에서는 교과서 수록 시조 편수를 대폭 증진하고 교육 현장에서는 시조 교육을 강화하며 수능고사에서도 출제 비율을 대폭 늘려야 한다. 그래서 작년에도요, 이사장님께서 교육부에다가 청원서를 냈습니다. 이거 늘려달라, 시조 편수를.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도와드리고 이래서 청원서를 같이 이렇게 써가지고 넣는데 대답이 그 뒤에 조치가 좀 앞으로 잘하겠다, 뭐 아주 확실한 대답을 잘 못 들었습니다. 이걸 계속 우리가 추진해야 됩니다. 계속.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시조 전문가를 초빙한 연수를 통해서 교육 현장의 시조 지도 교사가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교사 육성책에 적극 심써야 한다. 다섯 번째, 효행 사례 발표 기회를 많이 갖고 효행자에게는 더 많은 칭찬과 격려의 표창 기회가 주어지도록 행사를 대폭 늘려야 한다. 여섯 번째, 효문화진흥 관련 기관은 효인성문화층의 저변 확대를 위한 세미나 및 포럼을 이런 기회를 자주 개최하고 국가기관에서는 이를 위한 전문가 육성 및 추진 사업에 정책적으로 최선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들이 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몇 가지 문제점, 또 당면한 그 현대 시조를 통한 효 사상의 증진책, 이거를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우리가 그 방침을 밀고 나가야,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침을 밀고 나가야 현대 시조를 통한 효 사상의 진흥 방안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고 추진한다면 효인성 문화가 놀랍게 증진된 새로운 국가, 새로운 세계가 앞으로 열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것이 나라를 살리고 또 우리 시조를 살리는 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조금 빨리 하느라고 했는데 그래도 늦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루하실 텐데 박수를 이렇게 많이 쳐주셔서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이광영 박사님, 어찌 보면은 오늘 포럼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기 93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현대 시조를 통한 효사상 진흥 방안, 너무 독촉해서 이광영 박사님 죄스럽습니다. 공개석상에서 사죄합니다. 이어서 이 지역에서 오랜 동안 중등교육에 헌신해 오신 유준호 선생님께서 현대 시조에 접목된 효의식이라고 하는 주제로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부탁 올립니다. 예, 지금 이광영 박사님께서 시조에 대해서 고시로부터 현대 시조까지 폭넓게 말씀하시고 또 그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고시조에서 현대 시조로 이어져 가지고 효는 이어지지만은 우리가 이 시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현대 시조에서 이걸 어떻게 추정시켜 가지고 학생들이라든지 또는 그 원 국민에게 효의식을 시조를 통해서
투영시킬 거냐 하는 것이 아마 오늘 주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고시적 약품하고 효가 나타난 그것을 분석하시니까 보면은 고시조에 나타난 것하고 현대 시조에 나타난 것하고 그 분석을 하셨는데 고시조에는 보다는 현대 시조가 더 많이 나타난 걸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효의식이. 그래서 이것은 아마 왜 이러냐 하는 것은 글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광영 박사께서는 그것이 아마 과거에는 어른들이 전부 다른 자연 풍경이라든지 이런 걸 읽고 효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안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이 원인인 것 같다. 그런 얘기로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그럼 왜 이렇게 많아졌느냐? 이건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가 뭘 하라, 뭐 원하라 하고서 이야기할 적에는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현대는 효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효를 하라는 것이 그보다 좀 빈도수가 많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현대적인 효가 뭔가? 저는 과거에는 일방 통행식으로 위에서 밑으로 내려주는, 그리고 밑에서는 무조건 위로 올려서 받치는 그런 의식이 효의식이었는데, 아마 현대 와서는 그게 아니고 쌍방 통행으로 이렇게 돼서 아랫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돼야 현대적인 효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윤리 도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윤리 도덕을 잘 지키면은 상식적인 선에서 삶을 이어가면은 그것이 바로 효가 아니겠느냐. 쉽게 얘기해서 자기 부모들에게 근심 걱정을 끼치지 않으면 그것이 현대 효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주 부모님들에게 볼 적에 부모님께 꼭 무슨 3년 시모가 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현대적인 효는 부모가 있을 때에 지가 나가 돌아다니면서 부모에게 욕되는 일이 하지 않고 스스로 부모에게 걱정 끼치는 일이 없으면은 그것이 바로 현대적인 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충효 예절 교육이 실현돼야 되는데 그것이 인간 심성이 형성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 했는데,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것을 심성을 키워줘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여기 보면 시조를 통해서, 시조의 효교육을 통해서 심성을 순화시켜 줄 건가, 아니면 심성이 순화돼야 시조교육이 효심으로 발효되는 그 시조를 쓸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좀 아직도 의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달걀하고 닭 사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 시조에 나타난 시조의 효심 부분은, 발표하신 부분 중에 효심 부분은 많은 부분이 신홍순 박사님께서 하신 고시조에 나타난 효사상, 이거 언급이 좀 많이 겹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효를 얘기할 때 고시조에서 연결돼 가지고 현대시조로 넘어갔고, 고대의 효의식이 현대에 이어지는 그런 맥은 있지만은 그런 것은 좀 고려를 했으면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시작품을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었고, 그런데 거기 보면은 교과서에 실려있는 것이 몽땅 고시조에 거의 현대시조는 없고, 아마 그것이 좀 우리가 현대시조를 가르치는데 문제가 되지 않나, 조금이라도 현대시조의 고시조 틈에 좀 많이 껴 있었으면은 좀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현대 시조 속에서 우리가 민족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라도 교과서에서 현대 시조를 현대시보다 좀 많은 분량으로 잘 안 되면은 비슷한 정도라도 이렇게 했으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시조라는 거하고 효는 우리 민족의 뿌리입니다. 똑같아요.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쭉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볼 때 시조를 너무 교육계에서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이광영 박사님과 함께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고시조를 발표하신 그 고시조를 보면은 거의가 직설적 표현으로 다 됐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효도를 권장한다든지 또는 풍수지탄, 부자지운, 반표지요 이런 것 등을 표현하고 있는데, 현대시로 넘어오면서는 직설적 표현보다는 간접적 표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것은 우리가 현대시로 넘어오면서 시조를 쓰는 분들이 전부 그 어떤 비유라든지 또는 그 은유 이런 걸 통한 그 간접 묘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고, 뭐 은은한 가운데 효를 강조한 것이 현대시에 나타난 효의식이라고 하면은 좀 직설적으로 한 것이 고대 시조였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든 시조들이 많이 아마 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좀 덧붙여서 몇 가지 거기 보면은 현대 시조 중에 그런 그 효와 관계되는 것이 좀 더 있나 해서 찾아봤더니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유인물을 보시고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현대 교육에서 효교육을 복원하는 일은 우리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그래서 인성교육과 시조의 관계는 그 뿌리에서 공통점이 많고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같이 이렇게 해보자 그런 얘기고, 우리가 이제 문학은 현실을 반영한다고 그러는데 시조가 바로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닙니까? 보면 시조의 그 근원이 시절가조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시절가조는 그 당시에 환경을 그대로 표현하는 노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걸 통해서 효를 이야기하면은 적절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 그러면은 효교육을 인성교육과 이렇게 전복시켜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효교육의 중심이 교육자들만 해야 되는 일이냐,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우리가 효의 근원은 가정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닌가. 효의 기초는 가정에서 출발하니까 가정교육이 바탕이 돼가지고 거기서 인성교육이 나와야 되고, 또 그것이 사회교육으로 발전돼서 함께 교육계에서 시키는 그런 교육의 효의 교육과 이렇게 겹쳐지면은 더 확장력이 많아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현대 시조를 전혀 교과서에 나오지 않아서 현실적인 문제를 아주 이광영 박사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어요.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시조를 가르치려도 그냥 만든 자체가 몰라 시조를. 그러니까 시조를 통해서 효교육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은 지금으로 볼 때는 좀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러면은 요한 방법으로서 사회적으로 그것이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박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볼 때도 제일 관심 가지는 게 보면 입시 문제예요. 입시. 그러면 입시 문제에 시조가 나오게 해야 되고, 입시 문제에 시조가 나오면은 자연히 선생님도 또 학부형들도 학생들도 여기에 정신을 집중해서
시조가 어떤 건가를 연구하고 탐구하고 또 공부하고 할 테니까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발표를 듣고서 여기 보면은 그 빈도수가 고시조보다는 현대시조가 빈도수가 더 많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거는 다시 그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현대시조에서 인성교육을 시조에 접목시켜 효교육을 발전시키는 데는 그 뒷받침돼야 할 일들과 거기에 따른 난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무엇인 것 같은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좀 지루하시겠지만은 그냥 계속 강행을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그렇게 해도 괜찮죠? 지금 그 유준호 선생님께서는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중요 예절이 깃든 시조교육이 효를 발현시키는 요소냐, 아니면은 중요 예절 교육이 실현되어야만 이를 갖춘 시조가 발현되느냐는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고, 이분께서는 특히 가정교육에서 인성교육, 그 다음에 이런 토대 위에서 사회가 모두 일심단결해야 소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예. 다음 끝으로 유준호 선생님의 질의에 답변을 좀 해주세요. 네. 이번에 여기 그 쇼사상 포럼 준비하느라고 좌장님께서도 그러시지만은 저는 나이도 얼마 안 되는데 머리가 하얗게 셀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우리 시인님들 이거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자, 아까 제가 세 가지를 이렇게 질문 받은 것 같은데요. 가정교육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학교교육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것도 아까 제기를 하셨는데 가정교육이 중요하죠. 상당히 가정교육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지고 이제 그 아이가 학교교육 받고 이 삼위일체 이 사회교육도 받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저희는 시조 시인으로서 시조를 통해서 충효의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사명감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리는 시조 시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정에 있는 부모님들조차 시조를 그 중요성을 잘 모르셔요. 따라서 우리는 시조 교육을 통해서 또 시조 보급을 통해서 인성교육, 충효의 교육을 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느냐, 먼저 할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조교육이 더 먼저다, 가정교육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한번 내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이러니하게도 고시조에서 분석이 빈도수가 현대시조보다 충효예가 조금 적게 나왔습니다. 적게 나왔는데 그 이유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한마디로 옛날에는 효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 사회 문제가 안 됐다. 사회 문제가 안 되었지만 현대는 효와 충효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입에 오르내리는 경우가 많이 생겼다. 입에. 그러므로 거기에 대한 글을 많이 쓰게 된다. 그런 얘기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현대는 효문화의 범위를 꼭 부모에게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웃이나 경로사상 또 나라사랑까지 확대 해석을 한 이런 결과로 그런 통계가 나왔다라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세 번째 이유는 옛날에 그 선비들은 뭐 효도 있습니다만은 강호한정이라든지 안빈낙도 또 송축가 이런 그 시조들을 많이 읊었습니다.
뭐 임금에 대한 충도 많이 나오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읊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현대에서가 오히려 충효의 문제가 더 많이 발생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충효의 교육, 특히 효 사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뒷받침할 일들, 그 난관이 뭐냐? 아까 이런 질문도 하셨어요. 그 난관이. 아까 그 난관은 94페이지에 현대 시조를 통한 효 사상 진흥 방안, 거기 6가지인가 몇 가지 제시를 해드리는데, 이제 그 중에서 특히 난관이 뭐냐? 교과서 수록 편수를, 시조 편수를 늘리는 문제가 이게 어려워요. 이게 지속적인 노력으로 우리가 가서 청원하고 매달리고 그래야 이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있는 분들이 정치적으로 신경을 쓰지, 우리가 순수하게 학문적으로 가서 매달리는 거 특별한 연관성이 없으면 이게 귀담아 듣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 알았어요 하고서 그냥 그때그때 지나가는 수가 많고, 또 거기에는 요직에 있는 분들이 금방 또 바뀐다. 이게 문제가 많다. 난관이 많다. 이제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인 우리 협회와 우리 시인들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난관은 또 뭐가 있느냐? 우리 한국시조협회에서는 통일안까지 만들어 놓고 시조 정통성을 살리고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 일부 특히 이제 다른 협회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일부 시조 시인들은 자꾸 이거를 파격을 하고 이 시조 형식을 깨트리고 이래가지고 우리 시조가 자유시와의 변별력이 약해지고 있다. 자유시와의. 따라서 이게 자유시인지 시조인지 잘 모르는 게 많다. 이래가지고서는 시조가 나중에 사멸된다. 그래서 우리 협회에서는 사설 시조를 잘 인정 안 해요. 김준 박사님도 그렇습니다. 제가 논문에도 잠깐 그 얘기했는데요. 사설 시조는 왜 그러느냐? 잘못하면 이게 가사인지, 이게 자유시인지, 이게 뭐 시조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시조의 정통성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새로 이상스럽게 쓰는 분들은 시조를 실험한다. 또 혁신이다. 뭐 이런 명목으로 하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따라서 거기에 그 어떤 신문사에서 신춘문예를 하면은 그 심사위원이 이상한 파격으로 시조를 당선을 시킨단 말이죠. 이게 우리 문제가 된다. 이걸 빨리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게 우리 과제입니다. 당면 과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조 인식에 대한 전환을 시켜야 되겠다. 각종 101장에 제가 심사로 나가면요, 시조가 몇 개나 됐나 그러고 보면은 시조가 한 편도 없는 거예요. 그래, 시조가 왜 한 편도 없냐 했더니 그 시 속에 다 포함되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분리가 됐잖아요. 시조. 분명히 시조까지 장르를 집어넣어서 거기에 하나의 그 독립된 파트로 시조를 꼭 반영시켜야 되겠다. 이걸 앞으로는 우리 시조 시인들이 각 100장마다 이걸 주장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당면은 난관, 뒷받침할 문제들이 아니겠느냐. 이 정도로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폐륜이 난무하고 있는 효의 부재 시대에 오늘의 토론이 얼마만큼 효력이 있느냐 하는 것은 의문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이 시대에 자식에게 호의호식을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제발 방 청소 좀 하고 이불이나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때 늙은 엄마가 밥상 바치면은 일어나서 밥이라도 먹어줬으면 좋겠습니다. 16년간 20년간 가르쳐줬으면 취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가라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장가 가서 자식을 낳아서 손주를 안겨주면은 금상첨화죠. 부탁하노니 애완견에게 정성을 쏟는 1000분의 1인만큼이라도 노부모에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값진 자리를 마련해 주신 문용은 원장님, 그리고 실무진, 그리고 한국시조협회 박헌호 이사장님께 각별한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아주신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